만분가 보자. 이 만분가는 조선 전기가사고 주제적으로 보게 되면 유배가사의 일종입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작자는 성종 때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던 소년등과를 해갖고 승승장구를 했던 인물인데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 연루가 돼서 유배를 가게 됐던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분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억울하다는 거지. 난 아무 상관없는데 누명을 덮어쓰고 지금 내가 유배로 왔다. 뭐 이런 그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 억울하다 보니까 이 어조가 당연히 어떨까? 격정적이야. 자, 격정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산만하고 정제되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만분가를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암기해 놓고서 이 만문가에 대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거야. 그냥 이 라인별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자세한 얘기들은 계속하도록 할게. 자, 천상 백옥경 11루 어디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작품이 천상계랑 지상계의 어떤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 근데 지금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천상계에 있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백옥경이야. 이 백옥경에 지금 뭐냐면 옥황상제가 계시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오세군이 가려가지고 당연히 장애물이겠지? 이 자청전이 보이지가 않아. 자청전은 뭐 우리가 신선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백옥관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문까지 지금 어때? 거리가 9마리야. 이 먼 거리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꿈에라도 갈동말동한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쉬어지어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뭐가 되고 싶어? 남산 늦은 봄에 두견의 넋이 되고 싶어. 자, 두견의 넋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야? 백꽃 가지 위에 밤낮도랑 울겠다는 거지. 밤낮도록,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울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님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삼천동리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될 거야.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돼? 지금 저기 뭐냐, 님에게, 옥황상제에게 어찌됐건 그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바람에 흘리 날라서 어디로 갈 거야? 제 잠이궁, 당연히 천상의 공간일 거고, 거기 옥황상제에게, 자, 이게 지금 내가 말씀을 아뢰고 싶은 그 대상이야. 거기에 나 앉아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흉중에 쌓인 말씀, 내 마음 가슴 속에 쌓이는 말을 실컷 다 얘기하고 싶어. 자, 여기에서 일단 또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오세구는 뭐야? 이 자청전을 가리고 있는 어떤 장애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같은 문단 안에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은 어때? 이 바람은 이 구름을 어디로 올려보낼 수 있어? 자미궁으로 올려보내는 거니까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천상계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옥황상제가 계십니다. 이 옥황상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화자는, 지상계에 있는 이 화자는 여기에 갈 길이 막히게 되니까 차라리 두견이 돼서 또는 구름이 돼서 죽어서 이렇게 두개나 구름이 돼가지고 라도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단 서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사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내용이 산만한데 그 님에 대한 그리움과 화자의 억울함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우리가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먼저 잠깐 좀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서사에서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 옥황상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본문에는 또 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 그렇다면 옥황상제와 임은 같은 것인가, 같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옥황상제는 이 조의를 굉장히 총애해 줬었던 인물인 성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리고 임은 당연히 이제 나를 유배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연산군이겠지. 연산군에게 지금 읍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임은 연산군이다라고 보통 해석하기 때문에 옥황상제니꼴 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절대 출제될 수가 없어. 다만 내신에서 이 부분이 문제에 나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답을 해야 돼. 또 그 선생님은 일단 어찌됐건 옥황상제와 임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용을 설명을 할 거야. 그게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 자,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어나니 난 늦게 태어났어. 자, 그런데 황하수가 맑지만은 초객의 후신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객이라고 하는 것은 구론을 얘기해. 구론은 옛날에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거든. 누명을 덮어쓰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닮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 내가 지금 누구에 비유되는 거야? 일단 구론의 비유가 되고 있는 거지. 자,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가태부도 어떠냐면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누명을 덮어써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구론에 대한 시를 짓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초객의 후신 가태부의 넋은 둘 다 뭘 의미하는 거다? 당연히 이 화자를 빗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숨은 무슨 일인고? 자,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 내 처지도 지금 이렇게 됐어. 한숨이 나지? 한숨은 무슨 일인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 형강? 이거 무슨 어떤 지역명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조심해줘야 돼. 왜냐면 형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배지가 지금 나한테 지금 어떻게 느껴져? 고향처럼 느껴져. 고향처럼 느껴진다는 건 내가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자, 여기서 10년을 유락했대. 자, 사실 10년을 조이가 유배 생활을 10년 동안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유배지는 우주였는데 우주에서 1년 반 정도 있었고 나머지 3년 반 정도는 순천에 있었어. 유배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 5년 정도 유배 생활을 했다고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자신은 10년을 유락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부풀려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1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보자. 백구와 벗이 된대. 백구와 벗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실 실제 조이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순천에 와가지고는 주변의 문인들하고 주변의 어떤 선비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던 태도가 나타나.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로 이 백구, 우리가 흔히 백구하면 물화일체를 얘기하잖아. 그럼 물화일체를 추구했었다는 얘기일까? 하였더니 근데 어땠어?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야. 즉 여기에서 물화일체가 백구가 나왔지만 물화일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자연 친화에서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야? 어른은 또 괴는데 괴다 사랑한다는 거지. 자, 남의 없는 임을 만나서 금화상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꿈은 당연히 언제의 꿈이겠어? 이 꿈은 과거 내가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의 꿈이겠지. 그 꿈이 너무나 향기로워. 그러니까 온전히 그렇게 자연 친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너무나 강한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잠깐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가령 이 가사는 유배 가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충신 연주지사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자고. 가령 이 작품보다 후대의 작품이지만 삼인곡이나 송민곡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신하가 임금에게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때?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뭐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어떤 표면적 구조가 있고 있어. 그리고 신화가 근데 실제로는 어때? 이게 이면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신화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 현관 같은데 이쪽 유배지 얘기가 나오고 뭐 초계 가태부 얘기가 나올 때는 어때? 이거 사대부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놓고 또 여기서는 어때? 여인의 목소리가 나와. 즉 화자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격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성격이 오락가락한다. 이게 하여튼간 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중요한 특징으로 좀 생각을 좀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오색실 이음이 짧아서 님의 옷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을 추호나 갚으리라. 추호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거야. 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뭐 오색실이 없어서 님의 옷을 다 해주드리지는 못해. 자,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은 어땠어? 자, 나는 어찌됐건 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뭐에 비유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백옥 같았지. 나의 마음은 백옥 같았어요. 이 백옥 같은 이내 마음, 백옥 하얀 옥이니까 되게 순수하고 굳은 마음이야. 그걸 님에 의해서 지켰는데 자, 어떻습니까? 장한 어젯밤에 무소리가 섞어쳤어요. 뭔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는 어때? 일모수죽의 취소도 냉박한 처지가 됐어. 무슨 얘기냐? 대나무에 해가 질 때 대나무 가지에 기대서 가지고 팔짱긴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모수죽이야. 자, 왜 대나무에 기대갖고 멍하니 해가 지는 데를 보고 있을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지.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가 오기를 바래. 근데 오지 않으니까 망연자실 서 있게 되고, 그러면 바깥에 한기 때문에 어때? 소매도 차가워지겠지. 그런 어떤 님을 기다리지만 님이 오지 않아서 바람 맞고 있는 어떤 처량한 신세,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일모수죽의 치수도 냉박하시아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외로운 처지가 된 겁니다.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된 겁니다. 나는 백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난 백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지금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는 유란을 꺾어지고 난초입니다. 난초.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가 어떤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님 계신 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송민곡에서 많이 했었던 거지만, 자, 화자가 있고 임이 있어. 근데 화자가 임을 볼 수 없게 만들거나 화자가 임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뭘로 배웠지?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약수야. 약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력이 약해서 가랑잎 하나가 떨어져도 가라앉고 만다는 중국의 전설적인 강인 거지. 자, 얘가 가려져서 갈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어때? 구름길이 머흐레라 무슨 뭐라고 해석해? 험하다. 구름도 우리가 가려갖고 거기가 보이지도 않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화자와 임 사이에는 지금 약수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려서 이렇게 된 거야. 님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초췌하게 됐다는 거지. 자, 이 수능특강의 이 부분은 이제 수록이 안 된 건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능에는 일반적으로 수능특강 수록 부분이 아니라 연계됐을 때 미수록 부분에서 보통 문제를 출제하게 돼.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 자, 천층낭. 자, 1000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파도야. 그 한가운데에 백척간도라는 말 알지? 굉장히 높은 곳에 위태롭게 있는 거야. 백척간에 지금 올라 있었어.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벼슬길에 오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됩니까?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나련하니, 환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가 이게 벼슬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환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사회를 얘기를 하게 돼요. 관리사회. 이 관리사회에 지금 뭐가 불어닥친 거야? 양각풍, 바람이 지금 불어닥쳤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불어닥치니까 어때? 난 높은 데 있었잖아. 뚝 떨어져 가지고 억만장 깊이의 소는 뭡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연못소자지. 연못소자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될 한자 중 하나입니다. 억만장 깊이의 소에 빠져서 하늘 땅을 모르게 됐어. 자, 지금 그래서 벼슬길에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지금 이 귀양살이를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하강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벼슬길에 위태롭던 벼슬길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뭡니까?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내몰리고 만 상황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노나라의 흐린 술이, 노나라 술이 흐려 지금. 그런데 그게 한단이 무슨 죄야? 한단 딴 나라 사람이거든. 노나라 사람이 아니야. 자, 진인에 취한 자니 월나라 사람이 웃음 탓인가? 아니, 그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것과 내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까, 즉 다시 얘기하자면 억울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무오사와의 그 사건과 실제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억울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가사문학 같은 거 여러 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보통 유배가 풀리지 않고 거기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정철처럼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임금님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고관대작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떵떵거리면 한 세상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주로 이 정철의 가사 작품들을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세상을 그렇게 슬기롭게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자, 어찌 됐건, 자, 그렇게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자, 요 꽃과 관련된 한자성어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풍마우불상급이라는 말이 있지. 서로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어찌됐건 성문 모진 불에, 자, 불이 성문 앞에 아주 모진 이 불이 탔어. 거기에 지금 뭐냐, 옥석에 함께 탔는데, 옥은 당연히 순백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일 거야. 그럼 이 석은 뭐가 되겠어? 얘는 실제로 죄가 있는 거겠지. 그런데 얘들이 함께 타니까 뜰 앞에 심은 난 어떤 이런 충신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반이나 시들어 버린 거야. 이우레라 시들어 버렸다라고 해석해야 돼. 자, 오동 저문비에 외기러기가 우러열제, 얘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지. 살다 아니면 가다로 해석하면 돼. 여기서 외기러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울면서 갔으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산 만리길이 눈에 암암 불피는 듯, 내가 지금 외기거리가는 날아서 저기 지금 한양성 이런 데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거길 가는 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태백의 시 청년시를 고쳐 읊고 팔도훈을 스쳐봤는데, 여기서 관산이 지금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저기 뭐냐, 고향길을 얘기하는 것인지, 뭐 둘 다를 겹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뒷부분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가족과 헤어진 한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 그걸 유추해서 관산 만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인가, 뭐 한양길일 수도 있고 고향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뭔가 복권이 돼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벗고 그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일단 생각하면 될 거야. 넓게 봐서. 자,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될 텐데, 화산의 운운새라고 얘기를 했어. 얘가 지금 도노법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 청자가 설정이 됐지. 근데 화산의 운운새는 어떤 새냐면,
남편과는 헤어졌고 자식들은 죽어서 사별한 그런 새가 화산의 운운새야. 자, 이 화산의 운운새에다가 역시 감정이입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또는 화산의 운운새가 지금 내 처지와 완전히 똑같은 존재이기도 해. 이별이 괴롭지. 망부산전. 자, 남편을 기다리는 산 앞에 지금 석양이 해가 지고 있어. 근데 아직 남편은 안 돌아오고 있잖아. 너무 쓸쓸하고 슬프지. 자, 그런데 봅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시력이 알력이 눈의 힘이 즉 시력이 다했던가 지냈던가 다했던가. 자, 떨어지는 꽃 하강 이미지지. 말이 없고 그 푸른 창문이 어두워. 뭔가 지금 하여튼 되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어. 그런데 잎노란 새끼들이 어미를 그리면서 울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월 추풍 바람이 8월의 가을 바람이 띠집 자 초가집을 이렇게 지붕을 걷어버리니까 빈 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시로 보통 모전식에서는 표현이 되지. 자, 그러니까 빈 둥지에 쌓인 알이 수화 물과 불을 못 면한다. 즉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야. 자,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었겠지. 자,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살아서 헤어졌고 생리야. 자식과는 어떻게 죽어서 헤어졌어. 이걸 한 번 혼자 맡았으니 이 그 화산의 운운새는 얼마나 판자가 기구해. 근데 그런 그 화산의 운운새가 지금 내 처지가 그게 다르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심이라든지 근심이 있으면 나온다, 많이 자란다고 얘기를 하잖아. 삼천장 백발이 하룻밤에 길기도 길구나. 엄청 길어졌습니다. 자, 풍파에 험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여기서 풍파라고 하는 것은 벼슬길입니다. 이 벼슬길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놀던 무리들이 있었어. 자기의 동료겠지. 강천에 지는 해에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지. 주죽은 뭐냐면 배에 놉니다. 노는 무탈한가. 밀거니 혀거니 여매타를 겨우 지나. 여매태라고 하는 것은 암초입니다. 암초를 간신히 지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만리붕정 어떤 이 벼슬길 누가 높이 올라가나를 멀리 견주었어. 그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이런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던 동료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바람에 다부치어서 흑룡강에 떨어진 듯 하게 된 거예요. 자, 천지가 끝이 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물고기와 기러기가 무정하니까 옷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자, 우리가 총 무사화는 말 그대로 사화기 때문에 이 훈구파들이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죠. 훈구파들이 지금 누구를 친 거야? 사림을 친 거야. 이 사림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화가 무호사화이기 때문에 조이만 탄핵돼서 뭐 이렇게 유배를 온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동료들 한 40여 명이 다 이렇게 유배길에 오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처지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옷 같은 면목은 누구겠어? 당연히 임이겠지. 임을 그리다가 말게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님에게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돼? 뭔가 좀 뻐꾸기 날려야 되잖아. 사랑합니다. 뭐하냐? 그래서 나의 충심을 보여주는 소재는 당연히 매화겠지. 자, 추운 겨울에 이른 봄에 눈 속에서 피는 꽃이 매화잖아. 자, 이 매화를 보내고자 영로를 바라보는데 대득보에 비치는 밝은 달이 예보던 낯비친들. 야, 이 밝은 달 명월이 지금 누구의 비유가 되는 겁니까? 임금에게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보던 얼굴 같아요. 자, 이렇게 임금님을 이 천상계의 존재 달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했는데 이걸로 갔었으면 이 톤으로 또 우리가 송민국처럼 갔었으면 조이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근데 바로 봐봐. 자기 푸념이 그냥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양춘 봄볕이지. 봄볕을 언제 볼꼬. 눈비를 혼자 맞아. 자, 푸른 바다 넓은 그 가에 넋조차 흩어지니 내 긴 소매를 누구 위하여 적시는 거 신세 한탄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심사한탄하면 돼, 안 돼? 그냥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저 지은 죄는 없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무조건 죄 잘못입니다. 딸랑딸랑. 이게 유배 가사의 기본인데 태도가 잘못됐어. 자, 어찌됐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그 조력을 구하고 싶냐면 태상 7위분. 태상 7위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대의 뭐 일곱 임금을 얘기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어. 옥진군자 신선의 명이시니, 자, 선대 일곱 임금의 신선의 명이라고 하면서 이 천상남루에서 생황과 피리를 울리시며, 이 지금 나는 지금 어디 있어? 지하에 있잖아. 거기에서 북풍은 찬바람이지. 겨울바람을 받고 있는 나의 죽은 모습을 살리실까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떻게 나옵니까? 죽기도 명이요 살기도 하늘의 뜻이야. 자, 진체지액을 성인도 못 면하며 누설비제를 군자인들 어이하리. 즉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있던 성인이나 군자들도 다 겪었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운명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이렇게 그 푸념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좀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수능 특강 수록분 부분으로 갈게. 5월의 난리는 뭡니까? 서리가 이게 눈물이 어린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3년 대한 3년 동안 이어지는 이 가뭄도 뭐냐, 원기로 이루어진 거야. 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상 기후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이유를 그러니까 소급해서 가게 되면 그 임금이 덕이 없고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뭐냐, 실제로 임금한테 따랑따랑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충신 연주지사인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한 그 감정을 이렇게 그냥 토로하면서 풀고 있는 것인가, 발분가인가 라고 하는 어떤 성격 논쟁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어찌됐건 이제 점점 자포자기가 돼갑니다. 초소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108황상의 31도 하고 많기도 많다. 무슨 얘기겠어? 구체적인 뜻은 몰라도 돼. 억울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자, 건곤은 하늘과 땅이지. 병이 들어서, 근데 혼돈이 죽은 후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데 그냥 툭 치고 넘어가자고. 뭔가 혼돈하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자, 근데 하늘이 침울한 듯 관색성이 비치느니, 관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운을 얘기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혼란하고 건곤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늘이 침울하니까 어때? 나에게 지금 감옥에 가는 어떤 운명이 지금 이렇게 그 보이는 거야. 자, 고정의국의 원분만 쌓였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유배지에서도 나를 걱정하는 마음 속에 이 원한과 분함이 지금 쌓이고 있어. 차라리 할마같이 그 한쪽 눈만 뜬 그 말처럼 눈 감고 지내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고 따지고 싶지 않다는 이거지.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수온 조화를 있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즉 저기 뭐야, 한몽도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즉 수원수구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지. 수원수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왜 누구를 탓하기도 그렇고 뭐하기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봐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있잖아, 나쁜 도적 이런 나쁜 도적들도 어때? 성이 놀아. 왜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이 놀고, 어때? 백이 같은 사람들은 어때? 아사해 굶어 죽었어. 백이 숙제는 우리가 중국 고사에 나오는 굉장히 충신의 대명사제. 자, 이 도척이 살았던 데가 지금 어디냐면 동릉이야. 이 동릉이 높은 것 때문인가, 아니면 이 백이가 굶어 죽은 데가 수양산이지, 고사를 캐먹다가 수양이 땅이 안 좋아서 낮은 곳이라서 그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라고 어떤 의문을 던져. 인간의 운명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남하 30편의 의론도 많기도 많구나라고 얘기하는데, 남하라고 하는 건 장자지. 장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장자는 이꼴 도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장자의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호접지몽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호접지몽은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꿈을 꿨어. 그런데 장자가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거든. 현실과 꿈의 세계의 영역이 붕괴되는, 그것을 알 수 없는 무언가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이런 도교적인 세계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해석이 많기도 많아.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나 요지경이라는 거야.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요지경. 오케이. 그냥 이거 할게. 자, 어찌됐건. 남가의 지난 꿈, 남가지몽. 자, 우리 많이 들어봤지? 남가지몽 뭡니까? 남가지몽은 바로 일장춘몽이지. 아주 본 꿈,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 근데 깨보니까 그냥 꿈이었어. 자, 그런 꿈을 생각하니까 어때? 지금 슬픕니다.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막 그 신사한탄이 막 여기저기 오가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엔 뭡니까? 고국송주입니다. 지금 이 사람 만년이란 말이야. 그 50, 이제 이 추정을 할건데 51세에 죽었는데 이 조이라는 분이 순천에 3년 정도 있었으니까 한 49세에서 한 50세쯤에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조선 전기 때 그 정도 나이면 살 만큼 산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한이 되는 게 가족과 헤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옛날 이제 유교를 숭앙했던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돌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가장 큰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봐, 고국 송추야. 이 송추가 뭐냐면 그 산소 옆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산소를 내가 지금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꿈에 가서 만져보고 선인의 그 묘를, 그 꿈을 깬 후에 생각을 하게 돼. 저 부모님들. 그러니까 구의 간장이 굽이굽이 꼬인 내 창자가 굽이굽이 끊어질 것 같아. 리을쉐라 보니까 굽이굽이 끊어질까봐 두렵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네. 여기선 그쳐세라, 그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돼. 리을쉐라가 아니다. 미안. 자, 장의 의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의 연수란데. 자, 여기에서 호남, 지금 내가 지금 유배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야? 순천이잖아. 지금 호남 지역이란 말이야. 이곳이 어디가, 이게 뭐 어떤 귀신이 사는 곳인지, 귀역, 임해망랑 전부 다 뭐 귀신, 도깨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지금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귀신들이 들끓어갖고, 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마음이 어땠어? 배곡이었잖아. 이 배곡이 18위의 둥지가 돼버렸어. 18위의 둥지가 돼버렸다는 건 지금 내 속이 끓고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된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데 뭐 순간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자, 청승의 기시 됐으면 내가 지금 임금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뜻으로 이 시를 썼으면 저게 뭐냐, 이거 유배 가사 충신 연주지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자기의 마음이 변심했다는 얘기는 하면 죽게 되는 거야. 자, 어찌됐건 그래서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자, 님이 안 살펴. 자, 목난 추국에, 자, 우리가 목난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란가 얘기하니까 이 목난 추국은 누구겠어? 간신배들이겠지. 얘들 장애물이야. 이거 장애물일 거고, 지금 나를 안 챙기는 것은 저 훈구 세력들이 아직 님 옆에서 따릉따릉 하고 있어서 뭐 나를 챙기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뭐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또는 어떻게 써? 처벼 소군이 박명한 몸이로가. 내 팔자가 박명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군운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체 없고, 자, 덧없어. 그치? 임금의 은혜가 물이 돼서 흘러가도 자체가 없어. 인생 무상이야. 자, 오간이 꼬시러대 눈물 가려 못 보겠다. 자, 오간은 누구의 얼굴이야? 임금의 얼굴이잖아. 임금의 옷이 아무리 꽃이라도 내가 눈물이 가려서 볼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슬프고 너무 억울하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체념의 정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야. 이 몸이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야.
녹아지고 죽어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그 빈산에 이 해골같이 nim자 없는 해골처럼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처분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난 뭐가 되고 싶어? 곤륜산, 중국에 있는 어떤 이 산이지. 거기 제일 높은 곳에 만장 크기의 소나무가 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성산문의 시조랑 거의 발상이 좀 비슷하지. 그래서 소나무가 되면 바람비 뿌린 소리가 님의 귀에 들리게 할 거야. 또 윤회를 10,000번이나 돌아서 금강산에 하게 될 거야. 그래서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서 가을달 붉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여기서 이제 옥황상제랑 님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게 여기서 티가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님의 귀에 어떻게든 들리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누구의 어떤 처분인 거야? 옥황상제 성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그 하느님의 어떤 처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거야. 자, 그리고요 우리가 봅시다. 또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이 뿌리가 됐고 눈물이 가지가 됐어. 그래서 님의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될 거야. 매화가 돼가지고 설중 눈 속에서 혼자 피어서 이 님이 계시는 이 침소 옆에 여기에 시드는 듯. 그래서 이 달빛에 내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추게 해가지고 뭔가 나의 어떤 사연을 알리고 싶어.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어여쁜 이 얼굴을 내로다 반기실까? 그렇게 돼서 내가 님한테 가갖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난 어필을 좀 하게 됐을 때 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문장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삼위인곡에 나왔었지. 자, 삼위인곡에서 이 똑같은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 확신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치? 님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정말 나를 다시 뭔가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동풍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이게 봄바람이지. 봄바람이 정이 있어서 암향, 난초의 그윽한 향기를 불어올려서 자, 고결한 이 내생계를 중림에나 붙이고자. 중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냐면 자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난 5년이고 여기에서 자연과 내 벗삼아서 그냥 그렇게 뭐 죽어도 상관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하겠지. 절망에 붙여서. 그래서 빈낙대 빗기 들고 빈배로 혼자 뛰어서 여기서 백구 흰 갈매기란 뜻 백구 아닙니다. 이거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자, 강이에요. 강을 건너서 그런데 이렇게 자연 친화를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난 어떻게 가고 싶어? 건덕궁에 가고 싶어. 건덕궁에 자연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궁에 가고 싶어요. 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어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 자, 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마음은 위걸에 달려 있어. 자, 내 묻은 뉴욕 속에 니마한 꿈을 꾸어서 일편장안, 즉 이 수도를 그 햇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오국격 오리국격 이 몸에 타실런가. 자, 외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해사 외오라고 하는 것은 견해어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 그르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르게 머뭇거리건 옳게 머뭇거리건 다 뭐 누구의 탓이야? 다 이 몸의 탓일런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또 뭘 생각하냐면 근데 뭔가 지금 또 답답하고 뭔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몸이 전혀 몰라. 하늘길이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다시 또 누군가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지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그 내용이 오락가락하느냐. 이 멘탈이 나간 거야 지금 이 양반이. 이 양반이 19살 때 과거의 급제를 해갖고 장원급제만 3번을 하신 분이에요. 인생이 아주 그냥 탄탄대로만을 걸어오신 분이야. 심지어 성종이 이 양반을 얼마나 총애했냐면 내가 지금 그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이 내직에 못 있겠다, 한양에 못 있겠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좀 모셔야겠다 라고 했을 때 성종이 어떻게까지 해주냐면
네가 정 그러니 어떻게 할 바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고향으로 발령을 내줘요. 그래서 고향 가서 이렇게 관직에 있게 된다고. 그리고 그 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어머님한테 음식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게 해. 이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8년 동안 부모님 3년상까지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대접 받을 만큼 대접 받았고 인생이 뭐 관직에 올라온 사람 중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임금의 총을 받을 만큼 받고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도 또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잖아. 옛날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근데 고위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당연히 그 최고위직으로 가게 돼 있는 어떤 그 수순이었지. 그런데 그 사심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유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내가 언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어때 지금? 자꾸 믿기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자꾸 이렇게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속에 심취하게 돼요. 복희시 64개. 자, 점치는 거지. 자, 천지만물 생긴 뜻을 주공을 꿈에 배워 자세히 묻고 싶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팔자가 갑자기 왜 이렇게 꼬였어요? 자,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네 아니 알지 않더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라도 좀 대답을 해달라 이거야. 어와 이 내 가슴 지금 봅시다. 이 내 가슴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내가 뭐 구름이 되거나 두견새가 돼서 천상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 가는 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내 가슴이 뭐에다가 비유가 되냐면 내 가슴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산이 되고 뭐가 돼요? 돌이 되고 그리고 비가 되고 물이 되고 어디서 울면서 가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 천상에 이르지 못한 내 마음은 여기저기 산, 돌, 비, 물이 돼갖고 흩어져 버린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굉장히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이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백세도록 친구가 돼서 만세상감하리라 서로 교류하리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 그 사람하고 정말 친구가 돼서 그 그러니까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답답하다는 거지 내 마음이. 되겠습니까?